박시우의 본명은 박형우이며 1978년 4월 3일 대한민국 충청남도 부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한때 대한민국 전체가 사극의 왕자라고 부르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단 하룻밤 만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성 스캔들, 강간음해, 방송 출연 금지, 배신, 그리고 자신의 과거에 대한 대가로 3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그를 버릴 때 일본은 오히려 그를 살아있는 전설로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문과 화려한 조명 뒤에는 아무도 밝히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를 옹호하기 위한 영상도 아니고 판단하기 위한 영상도 아닙니다. 이것은 K-비즈니스 전체가 한때 사랑하고 미워하고 잊지 못한 남자 박시우에 대한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한 11가지 진실입니다. 사극의 왕자로 불리기 전 박시우는 남성 속옷 모델로 생계를 이어가며 창문도 없는 지하 창구방에서 살았습니다. 부여에서 서울로 막 상경한 젊은 청년이었을 때 그는 배우가 되겠다는 꿈 하나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를 받아주는 기획사는 없었고 오디션에 불러주는 감독도 없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박시우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전단지를 돌리고 값싼 속옷 브랜드의 모델 촬영을 했습니다. 그는 겨우 매트리스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좁은 지하 창고를 빌려 살았습니다. 겨울에는 수도관이 얼고 여름에는 습기로 벽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그는 어떤 밤에는 천장 위로 들려오는 발소리가 방 안의 유일한 소리였다고 회상했습니다. 10년 후 그 지하방에서 살던 속옷 모델은 K비즈니스의 A급 스타가 되었습니다. 지하방을 떠난 뒤 박시우는 연극 무대에 발을 들였으며 그곳에서 맡은 배역마다 단 몇만 원의 출연료만을 받았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그는 수십 개의 작은 극단을 전전하며 드라마의 단역을 맡고 때로는 3초 만에 죽는 배역도 연기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고 어디에서 봤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시우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대사를 배우고 표정을 연습하며 작은 배역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2007년 드라마 완벽한 이웃을 만나는 법의 조연 역할이었습니다. 출연 분량은 몇 회에 불과했지만 박시우의 얼굴은 시청자들의 눈에 확실히 각인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검사 프린세스, 역전의 여왕 등 점점 더 깊이 있는 배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공주의 남자가 방영되었을 때 지하방에서 잠을 자며 단역으로 살아왔던 그는 마침내 진정한 대한민국의 A급 스타가 되었습니다. 공주의 남자의 폭발적인 성공 이후 박시우는 커리어의 가장 찬란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작품은 그에게 2011년 KBS 연기대상 남자 최우수 연기상을 안겨주었고 중견 배우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톱스타로 도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시우의 인기는 국경을 넘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일본에서는 팬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단독 팬미팅이 열리고 잡지 표지를 장식했으며 언론에서는 그를 다정하게 슈상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그는 영화 내가 살인범이다를 통해 본격적으로 스크린에 진출했습니다. 이 액션 스릴러는 평단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 연말 그는 문근영과 함께 청담동 앨리스에 출연하며 진정한 A급 배우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박시우가 커리어의 정점에 있을 때 단 한 번의 운명적인 밤이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2013년 2월 14일 박시우는 후배 K24세와 연습생 A22세와 함께 술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A는 그의 개인 사무실로 함께 갔고 다음날 아침 박시우에게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고 고소했습니다. 박시우는 전면 부인하며 관계는 합의된 것이었다고 주장했고 A와 그녀의 친구 B 그리고 전 소속사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전 소속사 대표 역시 박시우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3자 법정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A는 술을 마신 뒤 쓰러졌다고 진술했지만 바 직원은 그녀가 스스로 계단을 내려갔다고 증언해 여론은 극심하게 갈라졌습니다. 한 달이 넘는 수사 끝에 A는 갑자기 고소를 취하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서도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되었지만 박시우의 명예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2013년 스캔들 이후 박시우는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았지만 한국연예계가 내린 보이지 않는 판결문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박시우 방송 금지라는 공식 문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올라간 모든 시나리오는 조용히 삭제되었습니다. 감독들은 피했고 광고주는 철수했습니다. 업계 사람들은 이를 블라인드 제재라고 불렀습니다. 법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한 스타를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는 무언의 징벌이었습니다. 3년 동안 박시우는 어떤 방송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드라마도 인터뷰도 레드카펫도 없이 그는 2014년 조용히 도쿄로 향했습니다. 2016년 박시우는 자비로 드라마 동네의 영웅에 출연하며 케이블 채널을 통해 복귀했습니다. 비록 작은 무대였지만 그는 스스로 보이지 않는 금지령을 깨뜨렸습니다. 그 후 애프터 러브, 러블리 호러블리, 그리고 2020년의 바람과 구름과 비를 통해 천천히 국내외에서 이미지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모두가 박시우가 자신의 커리어를 무너뜨린 사람을 원망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의 몇몇 소식통에 따르면 박시우는 사건이 끝난 뒤 자신을 고소했던 연습생 A에게 조용히 경제적 의료적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A는 고소를 취하한 후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았고 수천 건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일부는 그녀가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고 다른 일부는 심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공개된 증거도 사진도 영수증도 없었으며 그의 소속사 역시 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2013년 스캔들 이후 모두가 박시우가 여성과 거리를 둘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뒤 다시 한번 열애설이 터졌습니다. 그는 공주의 남자에서 호흡을 맞췄던 배우 문채원과 열애설이 휩싸였으며 두 사람이 여러 차례 단둘이 식사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드라마보다 더 현실적인 케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이를 부인하며 가까운 동료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2014년 일본 팬미팅 일정 중 일본 현지 매체가 그가 한 현지 여배우의 아파트를 한밤중에 나오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그의 소속사는 즉시 그저 동료일 뿐이라며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기자들은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업무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후로 박시우는 어떤 연애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잦아든 듯 보였지만 DC 인사이드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 하나가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그 글에 따르면 2013년 사건은 박시우의 개인적인 잘못만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으며 당시 소속사 내부에서 그를 사극 영화 투자 명단에서 제외시키려는 인물이 술자리 정보를 흘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글은 또 한 명의 감독과 대형 투자자가 박시우의 스캔들로 인해 수십억 원의 손실을 입고 다른 배우에게 자리를 넘기기 위해 사건을 이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015년 네이트판에 올라온 또 다른 글에서는 그날 A를 소개했던 K가 과거 박시우의 전 소속사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은 배신설을 더욱 부추겼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끝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배신설을 확인한 자료는 없지만 많은 팬들은 여전히 박시우가 연예계의 권력 싸움 속에서 희생양이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2013년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그 그림자는 7년 동안 박시우를 따라다녔습니다. S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2013년 한 뮤직비디오 제작사인 K컴퍼니가 박시우와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2013년 스캔들로 인해 MV 프로젝트가 취소되었다며 선급금 2억 원 이상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박시우는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그의 스캔들이 프로젝트 진행 불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박시우에게 선급금과 지연 손해배상금을 함께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박시우의 상고를 기각하며 K컴퍼니의 3억 원 이상의 배상을 확정했습니다. 박시우는 점차 입지를 회복하며 행사의 모습을 드러냈고 많은 사람들은 그가 과거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모든 것이 잠잠해진 듯했던 그때 또 한 번의 논란이 그의 이름을 헤드라인에 올렸습니다. 2025년 8월 5일 A라는 여성이 SNS에 글을 올려 박시우가 유부남에게 여성을 소개했다며 그 유부남이 자신의 전 남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박시우라는 이름의 계정이 남편에게 여성의 사진과 계좌번호를 보냈다는 내용의 메시지와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A의 전 남편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박시우는 단순한 지인일 뿐이라고 해명했고 오히려 박시우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사진 속 여성 또한 자신의 사진이 무단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시우의 소속사 후팩토리는 즉시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시우는 이번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이름은 다시 한국의 모든 포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여론의 비난 속에서도 그는 영화 신의 악단으로 복귀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김영엽 감독이 연출을 맡은 영화로 2025년 말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한국에선 복귀할 땐 사과가 필요한데 박시우는 그냥 침묵으로 복귀한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그는 한국 방송에 거의 나오지 않았지만 여전히 일본에서는 팬미팅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는 팬들과 교류하며 생일을 맞은 팬들에게 영상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여전히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아빠와 나 이후 그는 사생활에 대해 침묵을 유지했고 해명도 변명도 없이 오직 새 작품 개봉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의 이름은 연예 뉴스에서 자주 보이지 않지만 박시우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팬이 있고 여전히 작품이 있으며 세상의 비난 속에서도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시우는 뻔뻔한 남자일까요? 아니면 끝까지 버틴 생존자일까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기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 K비즈니스의 화려한 조명 뒤 진짜 이야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아는 K비즈니스는 절반뿐이다.